트럼프 대통령이 제약회사 화이자와 의약품 가격 인하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신약은 최저가로 판매될 전망입니다. 허리케인 움베르토와 이멜다가 남동부 해안을 강타했습니다. 강한 파도와 돌풍으로 주택 5채가 붕괴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새벽 시카고에서 아이스 연방 요원들이 아파트를 포위한 채 단속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투입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대두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미국 내 대두 농가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이후에도 앞으로 10년 동안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시아나는 신규 노선 확대 등 서비스 개선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첫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제약사인 화이자가 미국에 판매하는 약값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른 제약사들도 미국에서의 약값 인하를 피할 수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여파로 오히려 한국 등 다른 나라에 판매되는 의약품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LA에서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세계 최대 제약사 화이자가 앞으로 미국에 출시하는 모든 신약 가격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최애국 대우 가격이 적용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화이자 의약품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절반 이상 인하된 가격에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fizer is agreeing to provide some of their most popular current medications to all consumers at heavily discounted prices of anywhere between 50 and even 100%, and that's off the price. 앞서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17개 제약사에 미국 내 약가 인하를 요구했는데 화이자가 가장 먼저 가격 인하에 동의한 것입니다. 화이자는 또 미국 내 제조시설 복원과 연구개발을 위해 700억 달러, 우리 돈 98조 원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의약품 관세를 3년간 유예받기로 했습니다. And the president graciously gave us a 3-year grace period that we will not be subject to the 232 tariffs. As long as, of course, we move the products here.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제약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미국 시장에서 비싼 값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We refuse to make the most vulnerable citizens continue to pay an unthinkable price for the world's pharmaceutical breakthroughs, which we pay for.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제약사들도 약가 인하에 동참하게 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약사들은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이외 국가들에 판매하는 의약품 값을 대폭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의약품 가격은 약간 오르겠지만 미국은 엄청나게 내려올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것이 공정하다고 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인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전 세계에서 장성들 전원을 불러들여 2시간 넘게 정신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좌파 척결과 전사정신을 강조하는 기강잡기 성격이 강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전 세계 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장성들 전원을 본토로 불러들인 초유의 행사였지만 글로벌 안보 전략 같은 규모에 걸맞는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려 70분을 연설하며 정치적 올바름으로 불리는 진보 좌파 이념을 비난했고 대신 능력주의를 강조하며 싸워서 이기는 기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will not be politically correct when it comes to defending American freedom, and we will be a fighting and winning machine. We want to fight, we want to win.
부처 이름을 국방부에서 전쟁부로 바꾼 것도 군대의 목적과 정체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핵을 재건했고 업그레이드할 거라면서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러시아로부터 약간의 위협을 받아 핵 잠수함을 보냈다는 언급도 하며 무력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핵 강국 러시아, 중국 언급도 했지만 현재 미국은 적이 내부에 있다며 최근 범죄 척결을 내세워 가속화하고 있는 군대 투입을 정당화했습니다. But we are under invasion from within. We're stopping it very quickly. We should use some of these dangerous cities as training grounds for our military, National Guard. But 가자 구상 관련해선 하마스로부터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사나흘을 줄 수 있지만 만약 하마스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매우 슬픈 결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먼저 연설을 한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평화주의는 순진하고 위험한 생각이라고 규정하며 시종 일관, 장성들에게 전투력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병과의 기준을 가장 높은 남성 기준으로 복원한다고 했고 장성들을 포함해 뚱뚱한 군인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를 갖고 있다면서도 미국의 대북 정책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란 구체적 표현을 쓰지 않고 대북 정책을 언급한 건 북미 대화의 분위기 조성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허리케인 옴베르토와 열대성 폭풍 이멜다가 남동부 해안을 강타하면서 주택 5채가 붕괴됐습니다. 케이프 해터러스 국립해안관리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쯤 아우터뱅크스의 벅스턴에서 허리케인의 여파로 해안가에 있던 주택 5채가 무너졌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주택들이 강한 파도에 휩쓸리면서 순식간에 무너지고 잔해들이 바다에 떠다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현재 케이프 해터러스 국립해안을 비롯한 벅스턴 지역 해변은 전면 폐쇄된 상태입니다. Just make sure you know what to do if you're at home or at work should we have any impacts. Most importantly, if there is flooding in the Midlands from this storm, turn around, don't drown. That is very important, folks. So what you want to do is make sure if you encounter a flooded roadway or there's a barricade, do not go around, do not go into that floodwater because you do not know how deep the water is. 국립기상청은 금요일 오후 8시까지 홍수경보를 발령했으며 토요일까지 높은 파도가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과 관광객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시카고 연방 요원들이 아파트 건물을 포위하고 이민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75번가와 사우스쇼어 드라이브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수십 명의 연방 수사국과 국경 순찰대 요원들이 밤새 아파트를 포위했습니다. 이를 본 주민들은 당시 큰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고 연방 수사국은 법무부 지시로 국경 순찰대 지원을 받아 특정 이민자 단속을 위해 작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What I have been warning of is now being realized. One thing is clear, none of what Trump is doing is making Illinois safer.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일리노이주에도 치안을 명분으로 100명의 주 방위군 병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주 방위군이 언제 어디에 배치될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샌디에고의 멕시코 국경을 따라 새로운 장벽이 설치될 전망입니다. 국토안보부는 국경 안보 강화를 위해 오테이 메사와 테카테 항구 사이 샌디에고 지역에 10마일 길이의 장벽을 건설하고 테카테 서쪽에도 장벽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벽 외에도 도로와 조명, 전력 케이블, 감시 카메라 등을 추가 설치해 장벽 주변 50마일 일대의 국경 인프라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With the lighting, the roadways, and the technology that we're going to be adding, that'll help give agents the time to work that illicit cross-border activity more effectively. 국토안보부는 장벽 설치로 불법 국경 횡단이 크게 줄고 밀수업자와 마약 운반 적발에도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생물다양성센터는 지난 7월 국경 장벽 건설이 30여 개 환경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국토안보부는 불법 이민개혁과 이민자 책임법에 따른 법적 면제의 권한을 근거로
환경 규제 없이 장벽을 건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인 중국이 대두 수입을 금지하면서 미국 농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미 대두협회에 따르면 미중 무역 갈등과 관세 보복 조치로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약 2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올해 미국산 대두의 중국 수출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특히 미네소타주 대두 농가의 경우 생산량의 60%가량을 수출하던 판로가 막히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Our main exporter, where we export our beans to, is kind of putting up a zero on the board, which is overall not a great thing for our prices. 현재 중국은 미국산 대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산 대두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단기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신흥시장 개척과 함께 중국과의 신속한 무역 협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후에도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두 항공사 간의 마일리지 전환 비율은 1대1로 신용카드 등 제휴사에서 쌓은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이 적용됩니다. 이번 통합에 따라 내년 12월 두 항공사 합병 이후에도 아시아나 마일리지 제도는 10년간 별도로 유지되고 10년이 지나면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일괄 통합됩니다. 그동안 아시아나항공 고객분들께서 소중한 마일리지를 많이 적립을 하셨는데 사용하시는데 전혀 불리함이 없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탑승 마일리지를 주로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환하는 게 유리할 테고 제휴 마일리지가 주로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0.82로 줄일 필요 없이 그대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10년 내에 언제든 대한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존 아시아나 노선에 더해 대한항공 단독 노선 59개에 대해서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이 속한 항공 동맹체인 루프트한자나 유나이티드 항공 등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LA와 인천 노선의 시간대를 오전 10시대로 앞당긴 신규 스케줄을 출시하며 승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연방우정국이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대대적인 서비스를 개편했습니다. 연방우정국 USPS의 혁신 계획 Delivering for America에 따라 이번 개편에서는 24시간 스마트 락커,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 기반 간편 배송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특히 일부 지점에서는 여권 발급과 지문 채취 등 정부 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전국 2,600여 개의 지점에 키오스크가 설치됐고 700여 개 지점에 스마트 락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1차 개편은 다음 달 말 완료되며 내년 2차 개편을 통해 서비스 지역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델라웨어주의 한 주택가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덱스보로 의용 소방대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쯤 검트리 로드에 있는 한 주택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해 집안에 있던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당시 구조와 수색 작업을 위한 요청으로 델라웨어와 메릴랜드 주 등 인근 지역에서 100여 명의 소방 인력이 긴급 투입됐습니다. 이번 폭발로 인한 피해 규모는 $50만 추산됐습니다. 현재 당국은 범죄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필리핀 세부섬 해역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건물과 도로가 파괴되고 정전 사태까지 발생했는데 한국인의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차량과 오토바이가 쌩쌩 달리고 있는 교량이 좌우 방향으로 쉴 새 없이 출렁입니다. 큰 충격을 받은 건물 외벽은 무너져 내리고 깜짝 놀란 사람들은 혼비백산에 달아납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 11시쯤 유명 관광지인 필리핀 세부의 북북동쪽 97km 해역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지진으로 5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민이나 한국인 관광객의 피해 여부도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세부섬 북부 지역의 건물과 도로가 파괴되고 대규모 정전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지진 관측소는 경미한 해수면 변동 가능성이 있다면서
해변에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다만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 지역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합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메디케어 플랜이 있다면 어떨까요? 나에게 익숙한 문화, 나에게 필요한 의료보험, 나에게 편안한 장소,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나를 배려해주는 곳, 그런 플랜이 있습니다. 클레버케어 헬스 플랜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의 웰빙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곳, 보다 풍요로운 삶을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메디케어 플랜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건강과 웰니스, 당신의 방식으로. 한일 정상이 부산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일본 이시바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고별 정상회담이었지만 양국의 공통 과제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6월 캐나다, 8월 일본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가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장 입구에서 이시바 총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두 손을 맞잡고 웃은 두 정상 모두 한일 셔틀 외교 복원에 큰 의미를 뒀습니다. 한국과 일본만 서로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셔틀 외교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취임 100일 만에 무려 우리 총리님을 3번씩이나 뵀습니다. 毎回シャトル外交の成果が出るようなそのようなことをこれから私どもも努力をしてまいりたいのと思っております。 1시간 반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정상회담 이후 한일 두 정상은 공동 발표문을 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자살, 국토균형 발전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에 대해 양국은 사회문제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 논의하고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과거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에 대해 두 정상이 뜻을 같이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하며 양국 간 의미 있는 협력의 성과를 축적해 나간다면 양국의 현안 관련 대화에 있어서도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 두 나라가 비슷한 입장인 점에 서로 공감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허심탄회한 대화도 오갔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장 인근에서 10여 분간 산책한 뒤 만찬장으로 이동해 친교를 이어갔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해외 방문지로 한국을 택한 이시바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 일본 총리 교체를 앞두고 두 정상 모두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다지는 데 주력했습니다. 부산에서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황제 수감 생활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요. 전담 편성된 교도관들을 심부름꾼처럼 부렸다는 의혹이 현직 교도관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3월 8일까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52일간 서울 구치소에서 먹고 자며 3평 독방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출소한 지 한 달 뒤인 지난 4월, 현직 교도관 인증을 받아야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탄핵 후 법무부에서 감사해야 할 일들이란 제목의 글에는 윤 대통령 수감 기간 동안 구치소 측이 교정 보안 직원 7명을 징발해 심부름꾼과 사동 도우미로 부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을 3부제로 24시간 동안 윤 대통령의 수발을 들도록 지시한 근거가 무엇인지, 책임자는 누구인지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출정할 때마다 말끔했던 윤 전 대통령의 모습에 대해선 교도관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외부 미용사 손질 의혹, CCTV 없이 4개의 혼거실, 여러 명이 쓰는 방을 혼자 사용했다는 의혹, 허가받지 않은 차량의 구치소 진입 여부 등 윤 전 대통령 수감 생활 동안 벌어진 7가지 비위 의혹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정당국이 국회 감사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예산도 받지 못할 것이라 당부했습니다. 글이 올라오자 실상은 이것보다 더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고 싶어서 했겠냐. 현직 대통령이니 어쩔 수 없이 했지라는 등의 댓글 80여 개가 이어졌습니다. 댓글 역시 현직 교도관만 쓸 수 있습니다. 해당 의혹을 제보받은 의원실은 곧바로 사실 확인에 나섰지만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실제 교정 보안 직원 7명이 윤 전 대통령 전담으로 편성된 사실은 확인됐는데 52일간 이들의 근무 일지가 단 하루도 작성되지 않았던 겁니다. 교도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 편지를 배달하고 물을 떠다주는 등의 수발을 들었다는 제보가 있는데 근무 일지가 없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검찰청 폐지 등 검찰 개혁이 현실로 다가오자 검사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검찰로 조속히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대범죄 수사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다고 민중기 특검에게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해달라는 요구까지 했는데요. 김건희 씨에 대한 각종 의혹 규명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원 소속인 검찰청으로 조속히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수사팀장 8명을 포함한 검사 40명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전달한 겁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명분에 따라 검찰청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 모순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이 직접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직접 수사와 기소의 필요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 표명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 수뇌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영근 특검보는 검사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고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된다면서 특검의 경우 성공적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 검사들이 기소와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견 검사들의 입장은 수사를 다 마치고 복귀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파견 검사들의 집단 반발로 최근 30일 더 수사 기한을 연장한 특검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건희 씨의 일부 혐의를 재판에 넘기긴 했지만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도 하지 못했고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무더기 당원 가입 의혹,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매감 매직 의혹 등의 수사도 남아 있습니다. 이 같은 파견 검사들의 입장에 대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들은 행정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파견 명령에 대해 집단 항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6개 혐의입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하면서 법정에 앉은 한 전 총리의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구승훈 기자입니다. 남색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6개 혐의 첫 재판에 법정 촬영과 중계가 허가됐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국가적, 사회적 중대성에 비추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되 굳은 표정의 한 전 총리는 법정에 가득 찬 취재진을 의식하는 듯한 시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공소 사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독단적인 권한 행사를 통제하고 견제할 최종적인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제1보좌기관으로서의 임무만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유죄를 전제로 한 검찰 주장에 불과하다며 계엄 당일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2.3 계엄이 위헌인지 화펀인지 묻는 재판부에 한 전 총리는 즉각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계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결정적 단서가 된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는데 특검 측은 군사 비밀인 해당 증거를 공개 재판에서 다룰 수 있도록 기밀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 측에선 여론 재판화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주식회사 건영이 제안하는 한국 프리미엄 주거 라포르테 세종.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얼반 네이처 라이프. 행정 복합 도시의 중심에서 누리는 저밀도 타운하우스. KTX, 제2경부등 광역교통으로 서울과 주요 도시를 빠르게 잇고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는 세종의 미래 가치를 품었습니다. 미주 교포 전용 분양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라포르테 세종. 한국에서 머무는 집이 아닌 살아갈 집. 분양 문의 LNS 213-700-7414.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9월 30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